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웬만하면 이 코인들 위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관세로 인해서 주식, 코인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트겟의 수석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관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 8만 달러가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진짜 비트코인이 글로벌 초우량 담보 자산이 맞습니까? 이것을 확신하실까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도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뭐 이런 컨퍼런스나 전시회를 했을 때 제가 비트코인을 잘 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14년, 15년 이때의 하락장 때 제가 잘 몰랐었고요.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뭐 도저히 이게 뭐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16년, 17년도에 거의 한 3년 정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실은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확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확신이 있는 코인들 위주로만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코인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영상 뒤쪽에서 아마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카르다노의 설립자는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25만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우리 돈으로 거의 뭐 4억 가까이 엄청나게 뭐 지금 현재 대비하면 뭐 한 3배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는 관세 전쟁은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미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1년 정도 만으로 이 코인 시장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이왕이면 긍정적이 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뭐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게 곧 시장은 점차 이 뉴 노멀에 적응할 것이다. 미국 연준이 특히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릴 것이고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규제 완화거든요. 은행 규제 완화. 뭐 이렇게 되면 그 이제 풀었던 돈이요. 그 소위 말하는 금융 돈이 풀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승수가 늘어납니다. 어찌됐건 전 세계의 돈이 실은 퍼지겠죠. 세력들은 실은 말 뒤집기의 명수예요. 전문가입니다. 코인은 사기라고 10년간 했다가 공부를 했더니 최고의 글로벌 초우량 자산이고 국가적으로 비축을 하는 거죠. 관세를 철석같이 그대로 강행하겠다. 그리고 골프 치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바로 말 뒤집었잖아요.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말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연준이 실은 4월에는 FOMC 그 금리 회의 미팅이 없어요. 5월 6일과 7일에 실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제가 좀 발칙한 상상을 한 번씩 해보는 이제 버릇이 좀 생겼죠. 4월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긴급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그때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이제 봤었거든요. 저는 그럴 확률이 매우 낮지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한 번씩 그런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4월보다는 5월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고요. 5월이래 봤자 지금 현재로서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5월보다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근데 훨씬 더 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 참고 있다가 아니 이미 못 참고 뭐 저기 영국도 내리고 캐나다도 내리고 호주도 내리고 유럽 EU도 이미 내리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내린다. 전 세계 미친 듯이 금리 내릴 겁니다. 한국은행도 저는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돈은 더 찍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비트에서 법 집행 기관들, 검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코인 계좌 개설을 지원하겠다. 비영리 법인 그리고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은 이제 나중에 뭐 코인 계좌 열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크립토 TV는 잘 아시다시피 뭐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차트, 여기가 이제 파일 대목이고 여기서 사시고 어떤 것을 사십시오라고 콕 집어서 알려주는 게 방송이 아쉽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펀더멘탈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요. 실은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버티고 믿음이 있어야 뭐 조정을 뭐 흔들고 디스코 팡팡을 720도로 흔들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뭐 경지에 다다르셨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관, 회사나 상장 기업보다는 지금 공공기관, 대학교 이런 이제 법인부터 코인 계좌를 허용하고 있죠. 근데 전문 투자사나 상장 회사는 올 하반기에 아마 이거 다 허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한국만의 얘기일까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 다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회계 그 규칙이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코인을 은행에서 들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만큼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최악의 실은 자산이었어요. 코인은 원래 규제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빅테크 상장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을 사도 무조건 감가상각만 시키지 그 가격이 오른 것은 안 쳐졌어요. 이게 지금 다 바뀐 겁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저기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인도, 중국까지도 저는 결국에는 다 칭코인으로 다시 넘어올 것이다. 뭐 인도도 지금 코인 뭐 매매는 할 수 있는데 규제가 워낙 빡빡하죠. 이유는 실은 간단해요. 기존에 썼던 사실 기존에 한 100년 이상 썼던 그 기존 금융망이 있잖아요. 뭐 스위프트망이 대표적입니다. 뭐 50년에서 100년을 썼는데 이 망 자체를 지금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존 망으로 이제 돈이 안 가는 거예요. 토큰이 안 갑니다. 신규의 금융망으로 다 이전을 하면 이 새로운 망에 붙들지 않으면 전 무조건 이거는 이제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 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노령화가 심하죠. 도쿄는 집값이 오르죠. 근데 사람들이 젊은이들 다 지방에서 수도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가죠. 지방에는 집들이 남아돌고 폐허가 되는 집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가 눈에 그냥 불을 보듯 뻔히 펼쳐질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종이돈을 쓰겠냐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 금덩이를 갖다가 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트코인, 이 일렉트로닉 머니죠. 이건 페이먼트 결제보다는 이제 초우량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당연히 금시총을 저는 훌쩍 뛰어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발론 랩스라고 하는 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알트코인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항상 그냥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요. 자,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 기반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아발론 랩스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대출 서비스, 이게 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을 기관들에게 해주고 안정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유연한 대출 기관을 제공한다. 그리고 파트너 기관들을 곧 발표할 것이다. 정리를 하면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돈을 찍네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요. 이것을 맡겨놓고 있으면 스테이킹,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찍고 자금을 예치한,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예적금을 받는 거죠. 이걸로 스테이킹 돌리기도 하고 담보대출, 뭐 이자까지 지급한다. 이건 사실 시중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돈까지 찍었잖아요. 이건 중앙은행이 하는 일까지도 다 넘보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거의 아발론이 지금 이 영역을 다 뛰어드는 거죠. 지금 제가 아발론을 예로 든 겁니다. 미래의 방향성은요. 디지털화예요. 인공지능, 모든 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크립토고, 물론 뭐 바이오다, 뭐 메타버스다, 또 다른 어떤 그 이제 컨버전스가 일어납니다. 융합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과 크립토 이외 분야는 제가 볼 때 큰 기대, 그러니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향후 5년에서 10년 수백 배 커질 분야, 당연히 저는
크립토가 그 선두에 있다고 보고요. 인공지능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두 개 콕 집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가서 먼저 다 점령하겠다. 이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남 부동산 아파트 있죠. 강남 집값이 5년에서 10년 후에 수백 배 커지겠냐라는 거예요. 부의 저장 수단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강남 집값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수백 배 커질 수는 없죠. 많아봐야 수십 배도 커질 수는 없죠. 5년에서 10년에 집값이 수십 배 커질 수는 전 없고요. 많이 이제 오르면 여기서 한 2배나 3배, 진짜 많으면 한 4배 정도? 그것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그 밖에 알트코인은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피델리티가 솔라나 ETF 거래 규칙 변경 신고서를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이 얘긴 즉슨 승인하기 전에 SEC가 이제 최종 결정 바로 그 전까지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어온 기간이 있죠. 바로 블랙락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 기사인데요.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그 ETF 스토어의 대표가 있어요. 저는 이 친구가 블룸버그의 세이파트나 발추나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봐요. 세이파트, 발추나스가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블룸버그라고 하는 언론사의 특성상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끔 이상한 말을 섞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뭐 대부분은 좋은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네이트 제라시는 블랙락, 피델리티가 모두 XRP ETF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측을 이 친구가 하면 보통 그렇게 됐습니다. 시점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 문제라 뭐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4년 그 SEC와 법정 소송이 끝났다. 그러니까 리플은 이제 여러 문제, 뭐 규제상 법적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벌금도요. 당초 SEC가 이제 부과했던 벌금의 40분의 1로 이건 뭐 거의 뭐 2%, 3%도 안 되는 금액만 실은 내게 생겼죠. 사실상 리플이 승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어떤 규제, 금지 명령도 이제 곧 철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법적 규제 문제가 XRP 리플에 거의 이제는 없는 거죠. 이제 뭐 로비도 뭐 미국 정부에 엄청나게 해놨고요. 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 이유는 한두 번 속임수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라시는 또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가요? XRP가.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주요 발행사들이 XRP를 왜 외면하지 않을 것이냐? 시총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요. 저도 예전에 알트코인 현물 ETF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략 시가총액 순서로 갈 것이다. 뭐 XRP, 솔라나, 뭐 도지코인, 뭐 카르다노 그 위에 있죠. 그다음 아발란체 이 순으로 아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총이 커야 기관들은 이제 시총이 너무 작은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사실 규정 조항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뭐 기관 투자자, 뭐 국가급에서 달려드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너무 낮은 시총은요, 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순간 가격이 폭등이 돼서 이건 시장 교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시총이 무조건 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코인들이 나중에 결국에 전 올해 안에 이거 다 벌어질 거라 봐요. 뭐냐? 크립토 인덱스 펀드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S&P 500 지수, 지금 크립토 S&P 뭐 100 지수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나스닥은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인덱스 ETF도 나중에 이제 소위 시총 큰 코인 위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들이 ETF 안에 집어넣은 코인들을 전 세계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뭐 S&P 500 나스닥 지수 투자 엄청 하잖아요. 뭐 애플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저기 뭡니까? 엔비디아도 사는 게 그 이유입니다. 거기에 집어넣냐 빼냐 그 절대 권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월스트리트 금융 세력들이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후원하는 회사들, 트럼프를 지금 대통령 만들었던 그 회사들이 이 판을 짰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짜겠죠. 거기에 들어갈 코인들은 부익 부가 될 거고요. 안 들어간다,
빈익빈이 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봐요. 지금 그리고 이 지금 기사에 나와 있지만 이미 리플 XRP의 시가총액이요. 시티금융그룹보다 더 커요. 쇼피파이는 뭐 우리로 치면 그 멜론이나 그 뭐 지니뮤직 그 음악 이렇게 구독해서 듣는 거거든요. 쇼피파이 되게 큰 회사입니다. 보잉 이제 그 비행기가 만드는 이미 XRP 시총이 웬만한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 은행보다 더 큽니다. 그들에게 선택을 받은 코인은요. 지금보다 뒤에 공이 1개, 심지어 2개도 더 붙을 수 있다. 물론 지금 뭐 올해 내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것이다. 이 애널리스트 주의하십시오. 제이콥 킹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제2의 피터 시프다. 피터 시프는 무려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2011년도부터 비트코인은 사기다를 주창했던 금을 팔던 사람이죠. 이 사람 되게 똑똑합니다. 이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올해 초에 드디어 한 13년, 14년 만에 비트코인의 비판자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나은 것 같아. 개종했죠. 이 개종했습니다. 13년 동안 이상한 소리 하다가 이제서야 개종을 했는데 제이콥 킹 이 사람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너무나 제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얘기한다. 맞습니다. 저는 대긍정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요. 그 부정적인 사이드를 무시하는 게 실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 실은 제가 생각하는 바닥 지금도 저는 이 라인을 보고 있어요. 뭐냐? 대략 지금 이 렉트 캐피탈이랑 좀 의견이 좀 비슷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비트코인 기준 7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1억 원 정도를 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지금 그냥 감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왜 제가 1억이 개인적으로 바닥이라고 보냐면요. 아무리 관세로 핵폭탄을 날리고 저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도 저는 숙제를 이미 완료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제가 처음 들어왔던 2014년 첫 포모가 일었던 2017년 그리고 지난 21년보다도 지금 25년은 이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숙제를 완료했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하로 폭락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현금을 마련해서 미친 듯이 주워 담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전처럼 우리 같은 뭐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기관, 국가, 연금, 국부펀드 좀 벼르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바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제가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못 잡고 꼭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날 그냥 꾸준히 사고 돈이 없으면 월급날 기다렸다가 조금씩 사야죠. 그리고 이게 좀 쉽진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막 그 포모가 되고 막 바닥을 잡겠다. 이걸 조금 절제하시는 게 제가 보면 좀 좋아요. 투자는 항상 심리거든요. 매수 지금 내가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또 바닥이고 지나보면 또 바닥이고 지하 2층, 3층, 5층 나중에 38층까지 내려가잖아요. 매도도 이제 좀 올랐다고 그냥 확 팔아버리기보다는 조금 저는 한 2번, 3번 기다리면 결국 결과가 더 좋았던 뭐 경험이 훨씬 더 많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 이제 뭐 최근에 가격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 연준만 실은 달러를 찍었죠. 지금 이미 현재 버전으로 서클 뒤에 블랙락, 피델리티,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테더 여기 이제 중국 세력이 다 달라붙어 있죠. 페이팔, 리플, 일반 이런 민간 회사들 스테이블 코인 이미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조인이 되냐? JP 모건은 뭐 2018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개발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타, 페이스북이죠. 아마존, 애플, 구글. 자, 이런 친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확률도 전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자체 유통망에 이거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그게 스테이블 코인 법 지금 통과하냐 마냐인데 그 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만 사준다면 이거 그냥 빗장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해외 기업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찍을 수 있어요.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는다면 물론 디지털 달러입니다. 그러면 희소한 초우량 자산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고요. 알트코인, 토큰화 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화폐를 다 그냥 토큰 블록체인 위에 얹혀서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CBDC까지 실어 나를 망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 포머를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웃고 있어요. 왜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긴장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먹거리를 넣고 촉각을 다투고 있다. 곧 있으면 법인들 들어옵니다. 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코인 법인들이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아니면 이제 게임 회사는 이미 들고 있죠. 농협이 제가 볼 땐 지금 방심했어요.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가 거래소를 뺏어가지고 이게 스틸한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서 지금 거래소에 다 상장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남대문에서 이제 상인들이 해외랑 무역할 때요. 해외 뭐 베트남에서 원화를 좋아하겠습니까? 달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지들끼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주고 뭐 지들은 아닙니다. 뭐 그분들끼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주고 받고 있어요. 이게 기록에도 잘 안 잡힌다고요. CBDC를 찍어낸다. CBDC를 찍으면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개개인의 핸드폰에 바로 돈을 싸줘요. 은행망을 거치지 않네요. 시중은행은 지금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화보다 달러를 더 선호하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으면 이자도 4%, 5% 줍니다. 우리나라 예적금 이제 뭐 3% 대내만이 하잖아요. 주요 은행 중에서 아직 거래소 손을 못 잡은 은행이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K뱅크는 업비트의 손을 잡았고 국민은행이 비썸 손을 꽉 붙들고 있고 카뱅은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 전북은행은 고팍스. 예전에는 이제 은행이 초갑이었죠. 지금은 약간 거의 어깨가 좀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거래소 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정말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금 여기 안 보이시죠? 짝꿍을 못 만나서 발을 동동 굴린다. 우리은행장님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가상자산 코인을 1거래소 1은행 하지 말고 1거래소 다자은행 시스템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뭐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고 시스템 안정성에 은행이 한 2개, 3개면 더 좋지 않겠어? 쉽게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은행은 코인판에 안 끼워줘? 나도 좀 껴줘. 나도 거래소랑 같이 뭐 좀 해보자. 지금 이 얘기예요. 은행은요, 제가 예전에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 상상 초월한 보수적 집단입니다. 그런 보수적인 집단에서 지금 은행장님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다. 지금 미래 목숨줄이 코인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에서 이 얘기를 뭐 듣고 나서 아마 그랬겠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1거래소 2개 은행, 3개 은행 검토를 시작하겠다. 제가 봤을 때 우리은행 그 장님께서 사력을 다해서 아마 의견을 표출하셨지 않았나 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CBDC 이런 것들 이제 나오면요. 시중은행의 기존 수익 모델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살아나려면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 그게 달러든 원화든 다 발행해야 돼요. 무조건 돈을 발행해야 되고 코인 ETF 나오면 이거 이제 사고 팔고 해야 되고 수탁 보관도 해줘야 되고 예치해서 이자도 줘야 됩니다. 대출도 아까 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은행이 했던 건데 중앙은행이 했던 건데 이제는 이걸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이거 안 하고 과거의 수익 모델 뭐 아파트 담보대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건설 쪽에 뭐 이렇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이것만 지금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빠르게 은행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날아갈 겁니다. 저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우체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체국 편지 씁니까? 거의 안 쓰죠. 근데 우체국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택배 보낼 때 가끔씩 정말 가끔 갑니다. 그렇게 은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한은행에서 지금 뭘 하냐? 스테이블 코인 송금 실증 프로젝트 PAX 뭐 팍스에 참여했다. 여기서 보니까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송금이 이루어지는 사례. 이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존 해외 송금 대비해서 비용이 게임이 됩니까?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는 거죠. 안정성 이게 더 훨씬 나아요. 뭐 스위프트 막 뭐 은행 몇 개 뭐 거의 뭐 일주일도 걸리거든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나 소비자가 도저히 안 쓰고는 못 빼기게 하는 게 전 혁명이라고 봅니다. 코인의 이런 망은요, 토큰 망은 특히 우리나라 코인, 중국 코인, 뭐 중국 코인도 쓸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미국산 높은 시가총액,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얘네들이 콕 집은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최소 포트폴리오의 50%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다. 좀 구독자분들 좀 오래 계신 분들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50%가 힘들면 30%라도 30%가 힘들면 20%, 20%가 힘들면 10%라도 좀 집어 넣어놓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비트 이더 합쳐서 포트폴리오에 10%만 있어도 나머지 90%가 다 휴지로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트는 쓰레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나머지 90% 알트코인 다 휴지 조각이 돼도 5년만 지나면 비트 이더가 10%라면서요. 10%가 저는 여기서 최소 10배는 갈 수 있다고 봐요. 10배가 되면 원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5년 후에 비트가 저는 최소 5배입니다. 최소. 많으면 한 10배, 그 이상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더리움, 솔라나, XRP는 몇 배 가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비트, 이더, 솔라나, XRP까지를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장기 물량을 남겨둬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인들은 이제부터 한 5년 정도 후에 보면 수익률이 최소 500%에서 1000%, 최소입니다. 최소. 수익률이 1000%인 보험 보셨습니까? 보험은 사실 인플레이션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은행 이자도 안 되는 게 보험 아닙니까? 보험인데 수익률이 1000%라고요. 최근에 조정이 심하니까 다 나가 떨어지셨잖아요. 다 휴지돼도 저것만 좀 적당히 쟁여놓고 있으면 쿠션을 밑에 깔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50% 이상을 가져가면 가장 좋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중에 예를 들면 한 5%를 도지코인을 사고 카르다노를 사고 5%를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온도 파이낸스, 니어 프로토콜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비중만 지켜도요. 정말 진짜 다 날아가도 이 확신이 있는 그 비트, 이더, 솔라나, XRP 들고 있으면 나중에 복구가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나 제 동생이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담이라고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